지난해 2월 26일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된 후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불륜이 증가해 이혼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통죄 자체도 이제 사문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가지고 현재 지금 이혼 사건이라든지 그 전반에 대해서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초 예상과 달리 오히려 이혼 소송도 협의 이혼한 건수도 줄었습니다. 실제 수치로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 9천여 건입니다. 재작년보다 4%포인트 감소했고요. 또 재판 없이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이혼한 건수도 10만 9천여 건으로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3.5%포인트 줄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현상은 대법원이 과거처럼 유책주의 판결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걸 말하죠. 하지만 혼인의 관념이 변하고 있는 만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가 차츰 인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간통죄가 폐지되면 바람피는 사람 늘어날 것이다. 대놓고 바람필 것이다. 그리고 이혼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1년이 지나니까 임 변호사님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 간통죄 폐지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나는 이혼하고 싶다라고 상담하는 건수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텐데요. 앞서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이혼 건수가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예. 재판상 이혼도 조금 줄고 협의 이혼도 조금 줄었는데 물론 이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혼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뭐 불륜으로 인한 이혼 건수도 줄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거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이 점점 만행돼서 가정 파탄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이혼 숫자도 늘어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우선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굳이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좀 분석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먼저 이제 불륜으로 인해서 불륜을 하면은 이제 부부 중에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는 우선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그럼 늘지 않았겠는가? 예. 근데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상당 건수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고요. 어허. 오히려 약간 주저하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간통죄가 유죄로 됐을 때는 그럼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에 어떤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좀 위자료를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해도 내가 크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게 없습니다. 어허. 위자료 액수도 늘지 않았고요. 예. 뭐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재산 분할이나 어떤 양육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허.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이혼해주면 오히려 불륜한 상대방이랑 더 잘 지내는 거 아니야? 어허. 내가 괜히 왜 이혼해줘? 이렇게 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혼 숫자가 오히려 조금 줄어든 게 좀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개개인의 가정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옛날에는요 간통이 이제 불법이었을 네. 때 당연히 뭐 죄가 됐을 때 그때는 그렇습니다. 경찰관들 막 전화해가지고 모텔에 뭐 우리 남편이랑 어떤 여자랑 있어요 같이 들어가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아니, 실제로 그 일선 경찰에 굉장히 많은 그런 남편이 됐든 또 아내가 됐든 수사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임장을 같이 하게 되군요. 그래서 간통죄 같은 경우는 우리 임방글 변호사 계시지만은 현장에 엄격한 현장 적발, 증명력, 증거력이 있어야 간통으로 성립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간통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현장 출동을 했는데 예. 이제는 간통죄가 이제 작년 2월 26일 날 폐지가 되면서 예. 이런 이제 요청이 없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도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게 이제 현실인데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혼 소송이 주는 것도 저는 일선에서 경험을 보면 이런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아서 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증명하기가 이제 경찰관의 도움 받기도 힘들고 심부름센터밖에 없는데 그것도 불법인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위자료와도 관련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위자료 액수는 전혀 늘지 않았고요. 예. 위자료를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초반에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법원은 거기에 회의적이고요. 오히려 위자료 액수는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 간통 피해자분들이 내가 이 사람은 형사고소도 못하고 위자료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하지만 속은 분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럼 사적으로 다르게 이 사람을 망신 줄 방법이 없느냐를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SNS에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명예훼손죄로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간혹 또 어떤 분들은 나 그런 벌금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바람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 그렇죠. 사회가. 분명히 그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입니다. 비난받을 일이죠.